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HLB가 최근에 며칠간 좀 내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HLB 주주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위축이 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번에 최종 리뷰권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신통찮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실망할 상황은 아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반론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5월 달을 대비해서 대박을 낼 수 있는 대박주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HLB만 하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그 잘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 인상이 좀 금리 인하가 좀 연기가 되면서 그건에 대한 부담이 작용이 된 거고 사실 그 HLB가 속해 있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뭐 2.29%나 이제 낙폭이 아주 커버렸어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 삼성전자 쪽으로만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쪽으로만 외인들이 끌어당기면서 삼성전자 장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삼성전자 쪽은 그만큼 이제 매물도 나오고 좀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삼성전자만 외인들이 끌어당길 때는 참 재미없는 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환율이 요즘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고환율 그리고 미국채 금리가 좀 올라왔죠. 고금리. 유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고유가. 네, 이 부분이 이제 성장주들, 바이오주나 성장성 종목들 이쪽들을 많이 누르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을 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외인들이 이쪽을 삼성전자를 매수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만의 장이 되었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HLB로서는 영향을 다소간 받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HLB가 재료가 안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네이처지의 리보세라닙건에 대한 내용이 다시 실렸죠, 여러분. 여기 이제 원문이고 요거를 한국어로 번역한 게 요겁니다. 네이처지에 또 다시 게재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올 때는 이런 건들이 민감하게 작용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HLB가 좀 눌리니까 좀 아쉽게도 뭐 이런 호재가 그렇게 맥히질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HLB 그룹주 중에서도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HLB하고 HLB 테라퓨틱스가 같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HLB의 주가를 끌고 올라왔던 주체가 과연 어디냐.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인들입니다. 근데 이 외인들 동향을 가만히 보면은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외인들 동향이 3개월 동안에 어떤 변화를 보였느냐. 사실 이 빨간 선인데요. 지난 1월 24일부터 매수하기 시작해 가지고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3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 오늘 또 16만 주 매수한 거 따진다고 한다면 매도한 거는 한 35만 주 정도 매도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의 이런 순매수 기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수급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리다. 그러니까 2019년에 폭등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5일선을 타고 올라왔던 그 흐름하고 지금은 21선을 중심으로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흐름하고 좀 틀리다. 이때는 뭐 사실 신약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몰랐던 때고 5일선을 타고 오를 정도로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후유증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뭐 승인도 당연히 이제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태였고 근데 지금은 신약 승인이라는 걸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5일선이 아니라 21선 중심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왔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 급격한 조정의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뭐 21선이 여기서 깨질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지만 막 깨지더라도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 21선 위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21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등락을 해서 올라간다. 네, 이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뭐 누차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그 최종 리뷰가 나오고 여기서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것이 나왔다는 큰 호재가 나왔고 이걸로 끝이 될 수 없는 과정들이 남아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승인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9월 달에 상업화의 첫걸음을 띄는 상업화 런칭, 네, 이 큰 재료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진 회장이 지금 현재 가장 그 목표로 삼는 것은 글로벌 빅 파마입니다. 네. 예, 이게 결국 이제 HLB 그룹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런 단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최종 리뷰가 나왔다고 주가가 꼭지를 치고 꺾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또 하나는 제가 로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진 회장의 목표는 삼성바이오가 아니라 로슈다. 로슈의 시총은 한 450조까지 뻗어나갔었다. 삼성바이오는 60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HLB가 로슈만은 아니다 하더라도 삼성바이오 위쪽으로 한 100조 정도의 시총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이 건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공매건이 있잖아요. 공매건 여러분. 그죠? 네, 공매가 지금 그 3월 27일 현재 시점으로 304만 주입니다. 한 10만 주 정도 좀 늘었는데 공매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매도 금지 기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공매도 금지 기간 풀리면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코스피 이전 B카드를 진 회장이 꺼낼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304만 주라는 것은 쇼커버링 들어오기 위한 대포알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매가 남아있다는 부분을 지금 현재는 굉장한 메리트로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HLB를 지키는 거죠, 지금. 그죠, 여러분? 네. 여러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내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사기가 떨어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에 주가가 반전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아직도 훨씬 많다는 얘기죠. 항상 그래요. 주가가 이렇게 며칠 내리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위축이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우리가 생각할 긍정 요인은 바로 주가가 이 대마가 죽으려면 결국 스리봉 형태나 쌍봉 형태로 무너지는 패턴이 나타나야 그래야 진짜 상투를 쳤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처럼 2019년처럼 5일선을 타고 급격히 올랐던 것도 아니고 21선을 타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 1번이나 2번 사인이 보여져야 네, 그래야 HLB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설사 이제 오늘 지나가지고요. 21선이 좀 깨져가지고 밑으로 더 내려갔다 해서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추후 상황을 또 한번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추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HLB, 네. HLB의 주주라면 꼭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매매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HLB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응원 문자는 상당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 네,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시세가 크게 날 대박주를 하나 추천을 드리니까 요거 매매 잘하셔서 대박나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네,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10,000원 내지 30,000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더블 3더블 뭐 4더블도 날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시일 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대개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 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을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더블 내고 나와도 되고 뭐 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